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학과 소개 시간입니다. 자, 제목 딱 5글자에 적혀 있죠.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취지의 영상이냐면,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너 진로가 뭐야? 무슨 과 갈 거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그냥 툭툭 생각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은, 요런 과를 가면, 뭘 배우고 어떤 쪽의 진로를 가질 것이며 어떤 걸 하는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간단한 소개 영상입니다. 물론 저희가 학과 수업을 꾸준히 진행해 볼 생각이겠지만 제가 다 전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올려드린 이 러프한 자료 외에도 실무에서 또는 이 과를 졸업한 선배님들 중에서 우리 후배가 나와 같은 전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뭐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질의응답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이 쾌적한 댓글 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공학과 정의는 이렇습니다. 실은 학과 개요에 굉장히 중요한 멘트들이 좀 들어있죠. 일단 차근차근 텍스트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화학공학은 원료를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자, 여기서 공학과죠. 화학과랑 화학공학과는 엄연히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으로 만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전부 공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공대라는 건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걸 배우는 과목이다. 기술이다. 직종이다.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그 중에 화학공학과는 원료가 있는데 이 원료를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든다. 이거죠. 자, 이거를 굉장히 좋은 말로 써놨습니다만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화학물질을 가공하는 기계장치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학물질을 무슨 새로운 신물질을 만든다. 이런 컨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반응 메커니즘에 만들어 있는 요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화학물질을 가공, 생산하는 기계를 다루는 학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팩트죠.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학공학 가서 내가 저 화학공학과를 가서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뭘 잘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화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학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도 필요하죠. 그 전체적인 이 공정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제대로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뭔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교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무슨 과목들을 배우느냐? 공짜가 붙어 있는 과목은 대부분 비슷한데, 자, 여기 보시면 미적분학과 공업수학.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만 보통 그 1학년 때 미적분학, 그 영어로 캘큘러스 같은 책을 배우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적분학, 대학 미적분학은 이과생들 기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그 미적분 미투 과정보다는 조금 더 심한 과정이 나간다. 공업수학 2학년 때 이제 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우는 수학이죠. 지금 학교에서 수능 1등급 맞은 친구들, 내가 수학 좀 잘해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책 보면 한 문제도 못 풉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수학책인가 영어책인가 신세계죠. 보통 원서를 배우는 학교들이 있는데 책이 문제집만 막 2000페이지 이렇습니다. 해설이 많은가? 아닙니다. 해설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실은 고등학교랑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과마다 같은 책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100% 모든 과정을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공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 과목을 한 2년 정도는 배우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도 보였습니다만 요즘에 솔직히 컴퓨터 안 쓰는 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나 보다는 이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과목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화학 원료라고 하는 게 대부분 고체보다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는 유체, 다시 말해서 기체나 액체인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 열 전달, 물질 전달, 그다음에 상변화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수치 해석 쪽 공부를 조금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기초 과목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필요해서 배우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일반 물리, 일반학, 유기화학
화공과니까 화학 과목 당연히 배우죠. 더 놀라운 건 내가 화공과인데 난 물리가 싫어서 화공과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실 수 있다는 거. 일반 물리도 있고 전공에 가면 제목 자체가 물리화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전공 과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공, 양론, 연력학. 우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5대 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5대 역학을 유일하게 배우는 과가 기계공학과인데 유체역학, 연력학, 뭐 고체역학, 정력학, 동력학 이런 걸 배우는데 그 중에 화공과에서는 연력학과 유체역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면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을 안 다녀보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혹시 제가 얘기하지만 이걸 또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듣기도 하고 필요한 과목을 듣기도 합니다만 반응공학, 유치역학, 단위조작, 열전달, 전달, 공정제어, 분리공정, 공정설계죠. 다시 말해 화학 물질을 컨트롤하는 기계장치를 우리가 다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물이 흐르거나 기체가 흐르는 거를 전달하고 온도, 농도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역학 중에는 연력학과 이 유치역학이라 하는 게 굉장히 근간을 이루는 과목이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배워보시면 압니다. 자, 관련 자격증은 뭐 화공기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일 것이고, 뭐 분석기사, 대기 환경기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계 좀 다루고 여러 가지 수치 해석 같은 걸 배우다 보니까 환경 쪽이나 생물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정도의 자격증을 따서 뭐 좀 전문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개설대학입니다. 수도권에 파랑을 좀 해봤는데, 웬만한 학교들은 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나다 순이긴 한데 저 이름 들어본 학교는 다 있죠. 뭐 건대, 경희대, 고대, 뭐 연세대 있을만한 그래도 좀 이름 들어본 공대에는 다 깔려 있죠. 보통 전화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공학과, 기공학과, 화공과 요 세 개는 뭐 취업도 잘 되고 공대의 뭐 취업률은 3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가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데가 있고 뭐 물론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경우도 다 웬만큼은 깔려 있습니다. 뭐 인하대, 카이스트, 충남, 뭐 동아대, 부산대 다 깔려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만 하면 깔려 있는 학교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을 좀 해보자면 과목을 그때 수학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뭐 유치역학이나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무슨 그 수학 잘하고 물리 잘하면 다 이론식, 뭐 뉴턴이네, 갈릴레이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식들이 나오는데 이 좀 독특한 경험적인 실험식 같은 것도 좀 다룬다는 게 이 화공과 전공들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리쟁뱅이나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가면 엄청 고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굉장히 그 학과 특징이라든가 어떤 학교에 개설이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해줘. 전망은 어떠냐 이거죠. 자, 전망은 뭐 휘황찬란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자, 취업을 텍스트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기계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맛이 있냐면 전화기라고 얘기해서 취업은 굉장히 잘 되는 과로 요즘에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채용 규모가 좀 크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물론 뭐 전체 중에서 뭐 하위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같은 레벨로 전기, 화공, 기계를 봅니다만 전자나 기계라고 하는 과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자, 어떤 걸 얘기 드릴 거냐면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부터 좀 보시면 자, 공대 유명한 학교 몇 개만 그냥 샘플로 좀 가져왔습니다.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학교들이 꽤 있더라 이겁니다. 연대입니다. 전기전자 190명 뽑고 기계공학과 123명 뽑는데 화공생명이 96명을 뽑죠. 즉 모집 인원 자체도 조금 적은 편이에요. 고대 가면 전기전자 164, 기계공학 134, 화공생명 179, 거의 절반 정도 인원이죠. 물론 고대 전기전자는 조금 학교에서 푸시하는 맛이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학원과가 조금 채용가 모집 인원도 좀 적다. 한 두 학교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한양대 120에 56. 이것도 거의 반도 안 되죠.
인하대 같은 경우는 102명, 170명, 124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하대는 학원과를 좀 많이 뽑아주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은 인하대는 전자공학과랑 유사학과인 전기공학과를 93명 정도 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세 학과를 비교했을 때 서울이나 또는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공대 중에서도 인원을 좀 적게 뽑는 편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봅니다. 장점이죠.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인원입니다. 하다못해 반도체 공장에서 우리 그 하얀색 막 옷 입고 있는 클린룸 있죠? 거기서도 분명히 화공 기술자가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도 있고 물리학자가 나가서 역할들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거의 모든 그러니까 저희 채용학과 이 전공 가진 사람은 저희 회사 지원할 수 있어요 라면 학원과 기계과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전자과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인력보다는 장치에 좀 의존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기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막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케어하고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채용할 수 있는 레인지는 굉장히 넓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채용 각각의 규모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다방면 소수 채용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화학공학과,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면 좋겠죠. 그리고 화학 물질을 가공하는 기계를 다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리나 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이다. 화학보다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면에서는 다방면 소수라는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필요하는 인력이긴 합니다만 채용 규모가 각각 크지 않다. 이 정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같은 데 가서 평균 연봉 같은 거를 언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이과를 나왔다고 해서 딱 정해진 진로나 직업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쪽보다는 이 학과는 뭘 배우고 어떤 취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부탁드린 거 하나 있었죠. 적어도 화공과에 전공을 해서 졸업하신 선배들 중에서 우리 후배들이 이 정도는 알고 학교를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면 그런 팁을 좀 댓글로 전수해 주시면 후배들이 훨씬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학공학과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